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이 도입된 지 오래지만 잊을만 하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업 현장에선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까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 이슈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런 중대 사고가 계속 잇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지난달 초 50대 여성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샤니 경기도 성남 제빵공장 기계 설비였는데요. 이 문제는 동료가 끼임 사고를 당했는데도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 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에서만 1년 새 3차례 끼임 사고가 났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이미 끼임사로 근로자가 숨졌고요. 같은 달 손가락 절단 사고 등도 반복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동안 대체 회사는 무엇을 한 건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연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때마다 당시 SPC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어떤 안전설비와 시스템이 마련이 됐는지 또 산업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 가운데 SPC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현장은 좀 어떨까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자면 법안 시행 전보다는 좀 줄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이 통계를 좀 보시면요. 올해 상반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89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9%가량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망 건수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대비하면 5명 줄어든 숫자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에선 사망자가 44%나 줄어서 큰 효과를 보였지만 50인 미만 기업에선 8% 정도 되레 증가했습니다. 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고가 많네요. 네, 이 고용부에서 내놓은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업종별로 떼어놓고 보면요. 떨어져서 아니면 뛰어서 부딪혀서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규모 큰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만 늘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에서도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오피스텔 건설 현장 5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건데요.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강력한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인데 오히려 사망자가 14%나 늘어난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했을 텐데도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독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 왜일까요? 네, 정부는 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공사 기일에 대한 이 단축 압박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즉 날짜를 맞추려고 무리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건설 대기업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대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를 분리하고 강한 법률 대응에 나서서 수사가 지연되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강한 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사고를 줄여보려고 한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게 비단 대형 건설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수사 당국이 기소한 사건은 총 22건입니다. 해당 법 적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중소, 중견업체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대기업의 경우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 대형 로펌 선임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정 여력도 법 대응에 대한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 중견업체 간의 이 기소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중대재해법이 너무 과하다라는 경영계의 의견에 노동단체는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적용되는 기업이 늘어나잖아요. 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내년 이후로 더 유예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이 법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인력상 또 재정상 그럴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한 조사에서 보면요. 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곳 중에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네, 준비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예산 부족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또 순서대로 나타났는데요. 영세 기업들은 가뜩이나 인력 채용이 어려운데 안전 전문가를 채용하긴 더 어려운 그런 현실을 호소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이제 이 앞으로 50인 미만 기업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자,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성도 요구되고 근데 이 기본적인 채용을 하기에도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그마저도 먼저 법 적용을 받은 이 50인 이상의 기업들이 전문가들을 이미 채용을 해버려서 이 인재난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런 점은 좀 정부의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좀 안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닙니다. 이 현장에선 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별로 이 갖춘 설비별로 안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적은 50인 미만 기업이 소화하기에는 이 의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어서 이 법 대응 준비를 해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불안감들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자, 당장 현실적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실적인 조치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런 이유로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인 미만 기업의 4.4%만이 컨설팅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올해 사업비 규모는 늘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아서 컨설팅의 폭을 넓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 폭 자체를 넓히는 일도 필요하겠고요. 이 게다가 중소기업계의 관계자들은 각종 기관과 부서가 방문해서 이 보안 사항 지적만 하고 가는 형식인데 기관별로 지적이 다르니까 여기저기 비용만 많이 나간다면서 컨설팅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